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다른 일은 안 하시나요? 네,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사이시군요. 그러면 혹시 체육 교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육 교사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야 돼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으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육교사가 처음에 되고 싶었던 거는 중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게 멋있으셨어요. 되게 평소에는 되게 편한데 혼내실 때는 단호하게 혼내시고, 근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의 진심도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마찬가지로 일단 좀 정도가 딱 있으세요. 그리고 단호함이 있으시고, 근데 또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런 모습에서 좀 나도 저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체육은 그때까지 저는 이제 할 생각은 없었고 교사가 되고 싶었죠. 중고등학교 교사가. 근데 국어 영어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수학교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교육과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교사는 되고 싶은데 이게 나는 수학 잘하는데 수학교육과를 못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던 찰나에, 이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지를 보니까 체육교육과, 체육으로는 사범대를 제가 좀 갈 수 있는 성적이 얼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체육을 해서 체육교사를 해야겠다. 체육은 워낙 좋아는 했습니다. 체육부장도 계속 하고요. 그렇게 체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입시 지도를 해주신,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황규현 선생님께서 되게 열심히 지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고, 지금은 또 체육교사가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증을 좀 따야 됩니다.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해요. 1급은 교사로 일을 해야지 좀 딸 수 있고, 처음에 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걸 따는 방법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그냥 체육교육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교육과를 나와서 그 과목 교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범대학 교육과는 아닌데 일반 그 계열 학과, 사회체육학과라든지 스포츠과학과라든지 관련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에서 30명이 들어왔으면 전부 다는 아니고 학교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2학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서 상위 5%, 3등, 5등 이렇게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교직 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을 들으면 교사로서 양성 과정을 거친 거니까 교사 자격증이 부여되죠. 그게 이제 교직 이수 학과라고 하는데, 교직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라고 하는데, 세종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체육교육과는 아니지만 좀 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 체육계열 학사 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4년을 마치면 학사, 그 다음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이제 석사,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박사, 척척박사, 박사가 있죠.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체육계열 학사 자격증을 따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다른 연구가 아니라 체육교육대학원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5학기입니다. 5학기. 2년 반이죠. 2년 반.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4학기로 알고 있어요. 논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체육계열 그냥 학사 자격증 4년제를 가지고 석사과정,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범대 체육교육과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만큼 경쟁률이 있고, 그 다음 교직이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 교직이수 메리트 때문에 경쟁률이 좀 있고, 여기도 안 되면 일단은 4년제 체육과를 간 다음에 체육계열 학사 자격으로 교육대학원을 가는 방법, 요 3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4년제조차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문대를 갑니다. 체육계열로 전문대를 가고 2년 마치고 학점은행제로 또 2년을 더, 학점을 더, 수업을 더 듣는 거예요. 체육 관련 수업을 들으면 학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점은행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대학,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사 자격증, 체육 계열 학사 자격을 따면 이제 교육대학원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요 2년하고 2년 이렇게 평생교육원도 그 학점을 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4년 학사에 준하는 학점을 따서 교육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체육계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과를 나왔어요. 일반과 학사인데 4년 동안 공부해서 일반과를 나온 친구들이 학점은행제 통해서 체육계열 학문을 이렇게 들으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러면 또 체육 계열 이제 학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자격으로 또 교육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범대 나오는 거, 교직이수하는 거, 그다음 체육계열 학사 따서 교육대학원 가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뭐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전문대 이런 걸로 4년짜리 체육계열 학사 자격을 따고 교육대학원 가는 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는 이제 교사 시험을 봐야 돼요. 보통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간제 교원이 있어요. 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어떤 일로 근무를 못하게 됐을 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제 교사가 있고요. 그건 이제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은 사립학교 교사가 있죠. 두 번째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있을 거예요. 그 재단에서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학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단 내에서 그 학교를 좀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사립학교, 사립재단 교사가 있죠. 요즘에는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교육청 임용고시 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이나 수업시험 이런 거는 그 학교 재단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기간제 교사랑 사립학교 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인원은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임용고시 이제 공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로 선발을 해요. 서울도 있고, 경기도 교육청도 있고, 뭐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교육청별로 선발을 하는데,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는 지필고사예요. 수능 다음 주에 보통 보는데, 지필고사 이론 시험입니다. 논술, 서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몇 배수 안에 들어가면 2차 시험을 봅니다. 2차는 실기 시험 있죠. 실기.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육상, 배드민턴 뭐 이런 실기 시험. 그거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때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이제 제가 임용고시 볼 때랑 지금 또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실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 뭐 수업시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토론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교육학이랑 전공학이 있어요. 일반교육학은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다 배우는 것들,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수방법, 뭐 공학, 교육공학, 뭐 상담? 그런 것들도 있고, 생활지도와 상담 이런 파트도 있고요. 일반교육학 배점이 조금 있어요. 뭐 한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있고, 나머지 80점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 과목마다 있는 전공 시험을 봅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전공 내용학이 있고 전공 교육학이 있어요. 교육학은 체육 수업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도자가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가르치는 방법을 학생에게 조별로 알려줘서 동료가 동료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수업 현장에서 이런 스테이션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조별로 아이들을 투입을 해서 여기서는 뭐 분화된 연습, 이쪽에서는 또 다른 연습을 하면서 이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수업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전공 교육학, 체육 교육학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는 체육 내용학, 전공 내용학에서는 좀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이과 문과로 나뉘거든요. 자연편에서는 운동 생리학이나 스포츠 생리학, 그 다음에 운동 역학. 생리학은 우리 인체죠.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활용이 되는지, 에너지 대사가 어떤지, 그리고 뭐 심폐계, 호흡계, 근육계, 순환계 차원에서 트레이닝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 트레이닝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우리 신체가 발달하는지, 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운동 빈도도 있고, 운동 시간도 있고, 운동 뭐 강도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배우는 게 생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역학은 운동 원리예요. 관절이 어떻게 사용돼서 이 원심력이 어떻고, 공을 좀 멀리 던지려면 어떤 신체들을 어떤 원리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리학 역학이 좀 큰 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 측정평가? 그런 거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약간 뭐 이과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연편이 좀 있고요. 생리학 역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편은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이런 게 있어요. 사회학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인간 한 명의 유기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구성되면서 이게 문화적으로 뭐 발생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스포츠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중들이 뭐 갑자기 다 같이 막 야유를 할 때 이런 집합행동 이론이라는 파트에서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스포츠의 순기능, 교육적 순기능, 뭐 애들이 학업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스포츠 클럽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로 또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순기능도 있고요.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은 이제 뭐 도박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것들을 배우고, 심리학은 뭐 동기부여, 동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방법,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론, 그래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론들을 배우게 되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문제가 나오면 푸는 거예요. 뭐 최 교사랑 박 교사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뭐 평가 계획을 이렇게 할까요? 뭐 아니요, 저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할까요? 다음 사항을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뭐 2가지 쓰시오. 그럼 이렇게 논술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게 1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뭐
시험을 봅니다.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높이뛰기도 있고 멀리뛰기, 허들, 기계체조, 핸드스프링, 앞구르기.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실기 시간에.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물어보면 그걸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 수업 시연은 좀 당황스러워요. 수업 시연은 이제 평가관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면접실처럼 평가관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자, 여러분 모이세요. 자, 줄 서세요,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왔나 한번 출석 체크를 할까요? 하면서. 자, 오늘 아픈 친구들 있나? 이렇게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뭐 이것도 연습하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뭐 저는 이제 제 대학교 때 부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는 저희 조에서 그런 수업을 하나 구성을 하죠. 저는 이제 플라잉 디스크 했었는데 16주차 수업에 1차시는 아마 이론 수업을 보통 할 거고, 그다음 무슨 뭐 포핸드에서 정확도 연습, 뭐 후반으로 가면 게임을 하겠죠. 그 중에 한 차시를 선정해서 발표해요. 발표를 뭐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동료들 앞에서 동료들이 이제 학생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수업 시연 연습을 해서 임용고시 2차에서 수업 시연을 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고요.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전담교사들은 조금 또 다른 형식이니까 오늘 다음에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사 직업을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직업 만족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 이쁘고요. 괜찮습니다. 물론 요즘에 언론에서 좀 나오는 안 좋은 사례들, 근데 뭐 어떤 직장에서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있죠.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는 체육교사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 되는 친구들은 일단 1번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야 됩니다. 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건, 진입장벽이 낮은 건 그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가치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체육교사를 희망한다면 꼭 돼서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로 가는 거 늦었지?